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네, 벌써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 날은 좀 뜨겁습니다. 사실 이런 날씨보다 더 뜨거웠던 게 우리 시장의 이슈들이었는데요. 변동성이 너무 강력했던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을 소화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좀 힘들었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하루에 8%까지 하락한 적이 있나 하셨을 텐데 상승하는 종목들을 꼽기가 어려웠던 날 하루 만에 시총 235조 원이 증발된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 세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증시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일 텐데요. 정부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너무나 극심했죠.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 속에서 급락과 반등을 넘나들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1,000만 원 선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정말 이번 주 주식시장을 겪으면서 이번 8월 5일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한 날인데요. 코스피 역사상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2시 14분경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고 거래가 20분간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안에서도 정말 큰 하락폭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하루 만에 60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고요. 이렇게 양시장 모두 너무나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235조 원이 증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던 뉴욕 증시의 하락세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고용 상황이 좀 냉각되었다라는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이 글로벌 증시가 흐름이 부진했는데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글로벌 시장도 우리 시장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대결 구조가 강력한 상황인데요. 최근 지지율을 살펴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약 2주 만에 트럼프 우세 구도를 강력하게 흔들고 있는 거죠. 지난 1일에서 4일까지 조사가 된 등록 유권자 1,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시 51%의 확률로 이길 것이다. 강력한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다자 경쟁 구도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일 목요일 정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건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12년여 만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먼저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발표되는데 여기에 1만 가구 이상이 서울 지역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3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마저 발표가 될 텐데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발표에 서울의 어떤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도 정세도 너무 불안정하자 가상자산계의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정말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장세를 보였는데 지난 5일에 아시아 증시가 대폭락했던 그날 비트코인도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또 다음 날 하루 만에 회복세로 전환을 하면서 정말 그 변동성이 더 강력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아시아 증시 대폭락의 여파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시장 전 종목이 하락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자산 적게는 10%대부터 많게는 하루 만에 30%대까지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비트코인 역시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 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서비스 지수가 예상보다 견조하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는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히려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덕분에 다시 가상자산 가격을 강력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다음 주에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이슈로 쉽지 않은 흐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힘을 줄지,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이 증시 캘린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파악하고 일정에 미리 대비를 하면 시장 대응이 훨씬 수월하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우선 현지 시간으로 12일 월요일 MSCI에서 분기 리뷰 결과를 발표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머니텐 경제 투자 노트 시간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지금 해당 MSCI 편입에 LS 일렉트릭이 편입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입이 될지 이날의 결과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펙에서는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요. 일본은 산의 날로 휴장합니다. 또한 다음 날인 13일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6월 지수에서는 전월 대비 0.2%가량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7월의 흐름은 어떨지, 이번 경제지표가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유럽 경제연구센터에서 8월 경기기대지수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경제지표가 쏟아집니다. 이 미국의 7월 CPI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소비자의 구매 동향이나 인플레이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 금리 인하에 인플레이션을 아주 중요한 변수로 꼽고 있는 만큼 해당 결과가 정말 장기적으로도 큰 중요한 이슈일 텐데 우선 지난 6월 CPI에서는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월에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CPI와 함께 금리 인하 기조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2분기 GDP 잠정 발표가 이어지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우리 시장은 광복절로 쉬어갑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날 7월 산업 생산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지표, 이 두 가지의 지표가 경기 침체 방향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반발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8월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 발표가 있습니다. 이 해당 지표의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는 로봇 전시회가 개최되니까 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 속의 이슈와 일정들까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